태풍아, 지금. 거친 파도가 보트를 덮치는 순간 저는 태풍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뒤집힌 고급 요트 주변으로 5명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이미 의식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왈. 태풍이가 답하듯 짖으며 10피트 높이의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옆 보트에서 일본의 아키타 이누 카이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모든 민간 구조팀은 즉시 철수하라. 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철수 명령. 하지만 저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잭슨, 전속 전진. 2025년 8월 17일 허리케인 에린이 플로리다를 강타한 이날. 마이애미 부유층들의 요트 30여 척이 집단으로 조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한국의 진돗개와 일본의 아키타 이누가 기적같은 만남을 이루게 되었죠. 오늘 제가 겪은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태풍아, 일어날 시간이야. 제 이름은 마크 김슨, 45살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플로리다 주방위군 구조대 대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10년간 군 복무를 했고요. 2025년 8월 17일 새벽 5시. 아이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태풍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3년간 함께한 이 진돗개는 제가 알람을 맞춰놓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저처럼 완벽주의에 신중한 성격이라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제 침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침실 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다리는 태풍이를 보며 저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베라이즌 네트워크로 들어온 기상청 경보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 카테고리 5로 강화. 플로리다 동부 해안 강풍주의보 발령. 케오리그 커피 머신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손에 들고 저는 태풍이의 사료 그릇에 퓨리나를 부어주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박 권사님과 멤버십을 공유해서 사온 대용량 포장이었죠. 태풍이는 미국 사료는 잘 먹었지만 간식만큼은 한아름마트에서 사온 한국 제품만 선호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한국 걸 좋아하는 게 신기하지 않니? 태풍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형님도 그러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라이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포드 F-150 픽업 트럭을 몰고 키웨스트 해안경비대 합동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카테고리 5 강도로 급속히 강화되어 시속 160마일이 넘는 바람을 동반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 간접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구조대 월급으론 빠듯하지만 태풍이 용품은 아끼지 않거든요. 패세이프 GPS 목걸이, REI 구명조끼, 그리고 한국 브랜드 발톱깎이까지. 진돗개 발톱에 딱 맞아요라고 한아름마트 김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훈련장에서 저는 일본 구조팀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하필 이런 기상 상황이 겹쳤군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다나카 구조대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키타 이누 카이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4세 수컷인 카이는 이미 300명 구조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죠. 굿모닝, 다나카 씨.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태풍이와 카이가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태풍이는 꼬리를 세우고 긴장한 자세를 취했지만 카이는 침착하게 주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걱정되지만 좋은 훈련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나카 씨가 완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카이는 이런 날씨에 익숙합니다. 일본에서도 태풍이 자주 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이 단순한 훈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풍이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걔는 정말 주인을 닮는다고 하던데 저의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때 훈련장 스피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구조팀은 브리핑룸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모니터에 기상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동대서양에서 형성되어 2025년 시즌 첫 번째 허리케인이자 첫 번째 메이저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존슨 사령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30분 전 키웨스트 남쪽 해역에서 조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마이애미 요트클럽 소속 럭셔리 요트 오션드리모에서 메이데이 콜이 왔어요. 제 가슴이 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진도에서 태풍이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처음 태풍이를 본 순간 그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가 제게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게 했거든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 태풍이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즉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주간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마이애미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분들이 병원에서 가족처럼 도와주셨는데 그분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시절 한인 요양원 방역활동을 할 때 태풍이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본 김 목사님이 마크 집사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김슨 대장. 존슨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사령관님. 오션드리모는 마이애미 부유층들의 허리케인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총 15명이 탑승했고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에요. 당신과 태풍이가 일본팀과 함께 출동합니다. 다나카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카이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태풍이는 이미 제 다리 곁에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 팀의 개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존슨 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2022년 허리케인 이안 때를 떠올렸습니다. 태풍이와 함께한 첫 실전이었죠. 300명을 구조했던 그날, 저는 진돗개의 놀라운 수영 능력과 끈질긴 지구력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이 지쳐 포기할 때도 태풍이는 계속해서 생존자를 찾아냈거든요. 카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는 다나카 씨에게 물었습니다. 카이는 매우 차분하고 절제된 성격입니다. 일본의 아키타 이누는 충성스럽고 용감하지만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300명 구조 경력도 모두 이런 침착함 덕분이었어요. 태풍이를 내려다보니 꼬리가 바짝 서 있었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태풍이도 똑같이 긴장하는 습성이 있었거든요. 7년간 군 생활을 하고 15년간 구조대 생활을 한 저의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플로리다 습도 때문에 털 관리가 힘들다고 늘 투덜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상해서 대기하는 녀석이죠. 진돗개는 어떤가요? 다나카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풍이는 한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일단 마음을 정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아무리 먼 바다에서도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본부에서 모든 구조팀에게 추가 조난 신호 접수. 요트 여러 척이 집단으로 조난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팀 즉시 보트로. 존슨 사령관의 외침과 함께 훈련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여러 대의 구조선이 동시에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태풍이와 함께 레스큐 보트 1호에 올라탔습니다. 다나카 씨와 카이는 2호 보트에 탑승했고요. 두 보트는 나란히 키웨스트 항구를 벗어나 거친 바다로 향했습니다. 현재 풍속 시속 45마일, 파고 8피트. 조타수 잭슨이 소리쳤습니다. 30분 후면 더 거칠어질 예정입니다. 휴대폰 GPS로 확인한 조난 위치는 키웨스트에서 남서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 플로리다 중부 지역. 파고가 4피트에서 6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보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홈디포에서 허리케인 대비 합판이 동났다던데 정말 큰 태풍이 오나 봐요. 잭슨이 중얼거렸습니다. 15분 후 우리는 마이애미 요트클럽 소속 오션드리모에 도착했습니다.
90피트급 럭셔리 요트였지만 엔진 고장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15명의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구조선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트 선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케인을 피해 바하마로 가던 중이었는데 태풍이와 카이는 요트 승객들을 구조선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했어요. 하지만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구조팀 주의. 키웨스트 도심에서 긴급 상황 발생. 플로리다 키즈 동물원에서 대형 악어와 비단뱀이 탈출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전과 울타리 파손으로 추정됩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물원 탈출은 허리케인 때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였거든요. 추가 보고입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야생 코요테와 멧돼지 무리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고 피난처를 찾아 시내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나카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태풍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뭔가 다른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자세였어요. 카이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1호, 2호 보트는 즉시 키웨스트 항구로 복귀해서 육상 구조 작전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존슨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다에서의 구조는 끝났지만 이제 더 위험한 육지에서의 실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풍아,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겠다. 저는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야생동물들과의 대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거든요. 키웨스트 항구로 돌아와 보니 이미 도심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동물관리소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황 보고. 존슨 사령관이 무전기를 통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키즈 동물원에서 탈출한 12피트 악어 2마리와 20피트 비단뱀 1마리가 도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에버글레이즈에서 내려온 코요테 무리와 멧돼지떼가 주택가로 침입했습니다. 태풍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꼬리도 경직된 상태였어요. 반면 카이는 차분하게 주변을 관찰하며 다나카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이가 뭔가 감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카이는 아직 조용합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있어요. 다나카 씨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두랄 스트리트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코요테 무리가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5마리의 코요테가 한 가족의 뒷마당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태풍이는 아마 바로 돌진할 거예요. 진돗개는 영역을 침범당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거든요. 실제로 태풍이는 이미 낮은 자세로 코요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목덜미 털이 곤두서 있었고 입에서는 작은 으르렁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카이는 다릅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거예요. 카이는 정말로 침착하게 코요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귀는 쫑긋 세워져 있지만 몸은 긴장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그럼 2마리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제가 태풍이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태풍이는 즉시 코요테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왈, 왈왈. 진돗개 특유의 당당한 짖음소리가 뒷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코요테들이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놈이 태풍이와 대치하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태풍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카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가 정면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카이는 측면으로 돌아가 다른 코요테들을 포위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아키타는 정말 영리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15분간의 치열한 대치 끝에 코요테들이 모두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태풍이는 승리감에 넘쳐 꼬리를 흔들었지만
카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두 견종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네요.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태풍이는 용감하고 직접적이고 카이는 신중하고 전략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더욱 급박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긴급! 다운타운 마이애미 시티센터에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12대가 멈췄습니다. 총 47명이 갇혀 있어요.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전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구조네요. 저는 태풍이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기계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태풍이와 카이는 이미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운타운 마이애미 시티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서와 구조대가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 완전히 정전된 상태였어요. 상황 보고입니다. 소방서장 윌슨이 다가왔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전으로 12대의 엘리베이터가 모두 멈췄습니다. 총 47명이 갇혀 있고 이 중 15층에 갇힌 8명은 심장병 환자를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떤가요? 25층부터 위로는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구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풍이가 빌딩 입구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예리한 후각으로 갇힌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의 후각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태풍이는 방향 감각이 뛰어나요. 아마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와 카이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 조명만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두 마리 개의 반응이 달랐어요. 태풍이는 즉시 엘리베이터 샤프트 쪽으로 달려가서 위를 올려다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왈. 15층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소리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반면 카이는 차분하게 건물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계단 입구, 비상구, 그리고 각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카이가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제가 관찰했습니다. 네, 아키타는 항상 그래요. 감정보다는 논리로 움직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로프와 특수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태풍이와 함께 15층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태풍이가 계속 위를 향해 짖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8명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가슴을 아파하세요.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풍이가 더욱 급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빨리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카이의 낮은 짖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카 씨가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마크, 카이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지하 기계실에서 계속 서 있어요. 저는 태풍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카이는 정말로 비상 발전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혹시 제가 발전기를 확인해 보니 연료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료만 보충하면 전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20분 후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건물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윌슨 서장이 감탄했습니다. 개 두 마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네요. 태풍이는 직감적으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찾아냈고 카이는 논리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된 후 저는 두 마리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팀워크였어.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다른 긴급 상황이 전해졌거든요. 마이애미 제너럴 병원에서 긴급 대피 요청.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로 1층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23명을 포함해 총 89명이 대피 대기 중입니다. 병원 대피는 가장 까다로운 구조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태풍아, 카이야,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저는 두 마리 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견종이 정말 다르면서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이의 직감과 카이의 논리가 만나면 어떤 기적도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마이애미 제너럴 병원에 도착했을 때 1층 로비가 이미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폭우가 배수시설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원장님, 제가 달려오는 스미스 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구조대가 와줘서 다행입니다. 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1층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침수되고 있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15명을 포함해서 총 89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태풍이가 병원 내부로 들어가자 즉시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다른 위험한 냄새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태풍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제가 다나카 씨에게 말했습니다. 카이도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병원 깊숙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중환자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1층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물이 이미 의료진의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간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의료 장비를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을 2층으로 옮겨야 해요. 주치의 박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와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로 옮기기가. 그때 태풍이가 갑자기 병원 복도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태풍이를 따라가 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지하에 뭐가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의료용 가스 저장실이 있어요. 산소, 아산화질소. 박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그곳이 침수되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풍이가 더욱 급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저는 즉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의료용 가스 탱크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위험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스 누출이 시작되면 병원 전체가 위험합니다. 이때 카이가 조용히 다른 쪽 복도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나카 씨가 따라가더니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마크, 카이가 비상배수 펌프를 찾은 것 같아요. 지하 기계실에 수동 펌프가 있어요. 30분간의 필사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지하실 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가 위험을 먼저 감지해줬고 카이가 해결책을 찾아준 거였어요. 이제 환자 이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중환자들을 안전하게 2층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이는 각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호흡이 불안정한 할머니 침대 옆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진돗개가 사람의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나요? 박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풍이는 제가 아플 때도 먼저 알아차려요. 아마 후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카이는 의료진과 함께 체계적으로 환자 이송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차례대로 말이에요. 2시간 후 모든 환자들이 안전하게 2층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태풍이와 카이는 마지막까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놓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스미스 원장이 저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마리 개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저는 태풍이와 카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팀이 된 것 같아. 2020년 코로나 시절 한인요양원에서 방역활동을 할 때도 태풍이가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태풍이는 항상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휴대폰으로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거든요. 마이애미 항구 LNG 터미널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대규모 폭발 위험. 모든 구조팀 즉시 출동. LNG 가스 누출은 가장 위험한 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자칫하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태풍아, 카이야.
제가 두 마리 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큰 고비인 것 같다. 다나카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차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태풍이와 카이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군요. 마이애미 항구 LNG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반경 1km가 대피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LNG 저장 탱크에서 하얀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위험물질 전문가 데이비스가 다가왔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배관 파열로 LNG가 누출되고 있어요. 자칫하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태풍이와 카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마리 모두 평소와 다른 극도의 긴장 상태였어요. 태풍이는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가스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고 카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개들이 가스를 감지할 수 있나요?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태풍이는 후각이 매우 예민해요. 아마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가스 농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누출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NG 터미널은 축구장 10개 크기의 복잡한 배관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화학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데이비스가 특수장비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태풍이와 카이도 함께 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없으면 누출 지점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나카 씨도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봤을 때 두 마리가 함께 있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개들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LNG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풍이가 즉시 앞장서서 가스 냄새가 가장 강한 쪽으로 향했어요. 이쪽이에요. 태풍이의 뒤를 따라가니 거대한 저장 탱크 밑부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메인 차단 밸브가 탱크 꼭대기 30m 높이에 있었던 거예요.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허리케인 바람 때문에 위험합니다. 데이비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카이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따라가 보니 지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차단 밸브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군요. 데이비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밸브는 30년 된 구식이라 누가 수동으로 돌려야 해요. 15분간의 필사적인 작업 끝에 가스 누출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가 정확한 누출 지점을 찾아줬고 카이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거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데이비스가 감탄했습니다. 두 마리 개가 수십 명의 전문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했거든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3명이 지하 제어실에 남아있어요.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농도가 높아서 접근이 위험합니다. 태풍이와 카이가 다시 한번 앞장섰습니다. 지하 제어실로 향하는 길에서 태풍이는 안전한 경로를 찾아주었고 카이는 가스 농도가 낮은 구간을 선별해 주었어요. 30분 후 마지막 작업자 3명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존슨 사령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태풍이와 카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최고의 팀이 되었구나. 다나카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리가 서로 경계했는데 이제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네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목사님이었어요. 마크 집사 뉴스에서 다 봤어. 정말 대단해. 교회에서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요일 예배 때 간증 좀 해줘. 아, 그리고 박 권사님이 태풍이 간식을 한 박스 더 사두셨대. 이번 일로 유명해져서 먹을 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하시네. 통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겪고 나서도 교회분들은 여전히 태풍이 간식 걱정을 해주시는군요. 키웨스트 기지로 돌아온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구조 작업을 한 결과 태풍이와 카이는 총 157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존슨 사령관이 저와 다나카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분의 오늘 활약은 구조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령관이 공식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트 구조 15명, 야생동물 대치에서 주민보호, 엘리베이터 갇힌 47명 구조, 병원 대피 89명, 그리고 LNG 터미널 사고 예방까지. 다나카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카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태풍이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발밑에서 꾸벅꾸벅 조는 태풍이를 내려다봤습니다. 14시간 동안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이 작은 영웅이 이제야 피곤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구조대 정기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존슨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두 견종의 협력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세계 구조대에 보급하고 싶어요. 다나카 씨가 동의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카이가 이렇게 다른 개와 협력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태풍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독립적인 성격인데 카이와 함께 일하면서 협력의 가치를 배운 것 같아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에리는 플로리다를 완전히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바다도 점차 잔잔해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저는 태풍이와 함께 포드 픽업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남쪽 팔가 한아름마트에 들러 태풍이가 좋아하는 한국산 간식을 사야겠어요. 태풍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카이와도 친구가 되어서 다행이야. 태풍이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읽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라디오에서는 이번 허리케인 에린 대응을 2025년 플로리다 구조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진돗개와 일본의 아키타 이누가 보여준 완벽한 협력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견이 미국에서 만나 역사적인 구조작전을 펼쳤다는 CNN 뉴스도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교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조작업 무사 완료. 태풍이가 오늘 국제적 영웅이 되었어요. 히읗히읗. 곧바로 박 권사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크야 정말 대단해. 뉴스에서 봤어. 그런데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더 쉬워졌을 거야? 교회에 새로 나온 수의사 자매님이 태풍이 보고 싶어 하신다던데. 45살에 혼자 사는 게 어디 있어? 이제 태풍이도 엄마가 생기면 좋아할 거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해져도 교회분들의 중매 열정은 변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태풍이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친구 카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태풍이의 안전과 새로운 우정, 그리고 우리가 구한 157명의 생명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나카 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태풍이와 카이가 만든 우정이 한국과 일본의 우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두 마리의 작은 개가 만든 기적이 더 큰 기적의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태풍이와 마크의 감동적인 48시간이 마음에 드셨나요? 실제로 진돗개와 아키타 이누가 보여준 완벽한 협력은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견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전통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